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인데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인데 서울 청약에 수천 대 1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1억을 깎아줘도 안 팔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정책 하나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방향 아닌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대출 막으면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들은 좀 살만해지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책 세입자한테 좋은 정책이었을까요? 지방 주민한테는요. 월세 급등,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청약 수천 대 1. 이게 다 이 정책 하나에서 나온 결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얘기예요. 정부가 그린 그림은 단순했어요. 다주택자 대출을 막으면 집을 팔 수밖에 없고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내려가고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론상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도권부터 볼게요. 규제가 공식화되자 단 몇 달 만에 서울 매물이 2만 건 넘게 쏟아졌어요. 근데 이 매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석 달도 안 돼서 대부분 소화됐어요. 현장 중개사들은 급매장은 끝났고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고 했어요. 왜 서울엔 수요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기존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소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3월에 대구에선 분양가보다 2억을 깎아도 안 팔렸어요. 지방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규제인데 지방에는 애초에 그 매물을 받을 수요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이 있어요. 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역 경제가 돌아갈 거라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거예요. 근데 입주 후에도 같은 동 20가구가 비어 있고 분양가보다 2억을 깎아줘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돈으로 그냥 전세 살 걸 그랬나 싶어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구 악성 미분양만 4천 가구를 넘어 전국 1위예요. 경남, 경북, 부산까지 줄줄이 뒤를 잇고 있어요. 건설사들은 새 공급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지역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건설사가 공급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지역 일자리도 줄어요. 건설 현장이 멈추면 자재상,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집값 문제가 지역 경제 전체 문제로 번지는 거예요. 세입자 쪽은 가장 아이러니해요. 규제가 강해지면서 전세 공급이 두 가지 이유로 동시에 줄었어요. 집주인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늘었어요. 전세가 줄면 가격이 오르고 감당이 안 되는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요. 실제로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3월 말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한테 온 연락이에요.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어요. 매달 25만 원이 더 나가요. 연간 300만 원이에요. 이 세입자 잘못인가요? 집주인 잘못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구조 때문이에요. 첫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책이 성공했어요. 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목표는 달성됐거든요. 지방이 무너지고 월세가 올라도요. 그게 공식 성과 지표에는 잘 안 잡히거든요. 둘째, 정치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해요. 서울 청약 열풍은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반면 지방 미분양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어요. 떠들썩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덜 급해 보이는 거예요. 셋째가 가장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규제 자체가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돼요. 지방이 무너져도 받쳐줄 게 처음부터 설계에 없었어요. 규제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을 살릴 대책은 단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계속 무너지고 세입자는 계속 월세로 밀려나요. 지금 데이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치러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내리는 곳은 더 내리는 초격차 양극화가 굳어지는 거예요. 지방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근데 숫자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매물이 늘어나고 세입자들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숫자가 반대를 보여줘요. 1분기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70.5%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숫자냐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가 월세보다 많았어요. 그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집주인만 바뀌고 월세는 올랐어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데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집값이 잡혔으면 성공 아닌가요? 집값도 못 잡았어요. 급매물은 순식간에 소화됐고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집값도 못 잡고 월세는 올랐고 지방은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이 정책의 성적표예요. 지방 미분양은 인구 감소 때문이지 규제랑은 관계없지 않냐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인구가 줄어도 남아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살 집이 필요해요. 규제가 그 마지막 임대 공급마저 막아버리면은 남은 주민들의 선택지까지 좁아지고 빈집은 더 빠르게 늘어나요. 인구 감소라는 불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구조를 탓해봤자 월세는 안 내려가요.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약은 만료되고 대출이자는 나가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구조 안에서 내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달라지거든요.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라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계약이 끝난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지가 없어요. 전세 보증이 걱정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와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어요. 특히 요즘 전세 매물이 줄면서 급하게 계약하다가 보증보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보증보험이 없는 전세는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청약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 경쟁률이 수천 대 1이에요. 청약으로 집 마련하는 건 사실상 로또에 가까워요. 청약은 계속 넣되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 계약 만료 시기와 대출 여력을 같이 관리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별도로 준비해두는 게 현실적이에요. 지방에 자가나 분양권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규제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지방도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거래가 줄고 가격이 버텨주지 못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매도를 서두르는 건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에요. 버티는 것도 전략이지만 버티려면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해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두 가지예요. 대출 이자가 수입 대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감당된다면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대출이 있다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니까 지금 상환 계획을 미리 잡아두세요. 금리 일정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어요. 지방에서 세입자로 사시는 분이라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에요.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세요. 연락처는 더보기란에 있어요.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계약 만료 시기와 대출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월세는 오르고 계약은 만료되고 대출 이자는 나가요. 이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먼저 아는 것,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